병탐정 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아마도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가장 많은 증상이 이것일 거예요. 바로 질분비물이 많아졌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질분비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질염 걸렸네 라고 걱정하면서 그 걱정이 막 증폭이 되죠. 그러니까 질염이라는 게 꼭 마치 성병같이 인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한 걱정을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까이 거 뭐 항상 나오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분비물이 이거는 확실히 질염이다, 또는 병적인 것이다, 또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 기준점이 애매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OX 퀴즈 문제처럼 뭐 참과 거짓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질분비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질분비물의 구성, 또 필요한 이유, 병원에 와야 될 질분비물의 특징, 이런 전반적인 질분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분비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첫 번째가 질점막세포에서 나오는 세포 내액입니다. 질상피세포에서 배출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질환경을 유지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많이 내품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질내 미생물의 대사산물입니다. 질 속에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도 있고요.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자궁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전투력이 강한 범죄자급 세균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도 역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사의 과정에서 대사산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미생물들은 젖산을 분비하기도 하고, 어떤 미생물들은 알코올 성분을 분비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미생물들은 암모니아를 만들기도 할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대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중간 대사 산물도 질분비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세 번째 물질이 자궁경부 점액물질이에요. 자궁경부에서 생성되는 이 액체는 생리 주기 동안에 약간 변화가 있게 돼요. 호르몬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얇으면서 약간 점도가 있는 물질로 나오기도 하고, 두꺼우면서 끈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배란기 주변에 이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정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서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임신이 되면은 매우 두터워지면서 못된 세균들이 자궁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그런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성분은 바솔린샘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이 분비샘들은 윤활액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되면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월경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경혈은 자궁내막에서 탈락한 자궁내막 조직, 그리고 혈액, 그리고 끊겨진 혈관이 함께 자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질분비물과 함께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일반 출혈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탁하고 이물질이 많은 느낌의 갈색을 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거무튀튀하게 갈색으로 나오면 이 직관적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 어혈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응고된 피인 거예요. 혈관을 떠난 그 혈액은 혈전을 녹이는 항응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뭉치고 색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색깔이 어둡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분비물은 주기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지배적인 호르몬으로 작동될 때, 즉 배란 전의 시기는 분비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성질, 즉 뮤코이드하다, 끈적끈적하다라는 거고, 물이 많은 경향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시기, 황체기 시기에는 질분비물이 약간 흐리거나 약간 노란빛이 도는 하얀색, 그리고 점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분비물이 이렇게 귀찮게 나오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윤활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조직이 유지되고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은 자연적으로 질분비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더욱이 성행위하는 중에는 이 윤활 역할을 하는 분비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클린징 역할, 즉 세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성에서 사정하기 전에 쿠퍼액이 나오면서 요도를 세척하고 정자가 꽃길을 걷게 도와주는 것처럼 질분비물의 배출은 질벽에서 이제 죽은 세포,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되고 감염을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생리 주기 동안의 호르몬 변동에 의해서 질분비물이 양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란기 때
자궁 경부 점액이 가늘어지고 미끄러워지고 뮤코이드하고 이런 이유가 결국 임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네 번째는 보호 역할입니다. 질환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대사산물인 젖산이나 박테리오신, 천연 항생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로운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을 생산을 하는 거죠. 결국에 질 분비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을 귀찮고 짜증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을 보호하는 역할, 나쁜 세균에서부터 보호하고 자궁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윤활과 정자 운동성 향상을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진화생물학적으로 발전한 것이 질 분비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색깔, 투명하거나 흰색을 띠고 있고 약간의 아이보리 컬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끈끈한 점액 분비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나는 배란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냄새입니다. 약한 산성 냄새, 식초스러운 냄새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냄새입니다.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가 젖산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질내 산성도 약한 산성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거나 동네 문방구 가시면 리트머스 종이를 판매하거든요. 이 종이에 질 분비물을 묻혀보면 내 질 분비물의 산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에서 4.5 정도가 약산성인데 이렇게 나오면 건강한 것이죠. 또 분비물의 양을 볼 수가 있는데 통상 정상적으로 한 2에서 4cc 정도의 질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양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질 분비물의 양만 가지고 질염을 판단하는 건 좀 경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질감은 말씀드린 대로 배란기 주변에는 달걀 흰자처럼 미끄럽고 끈끈하고 생리전 황체기에는 약간 백색을 띤 쌀뜨물 같은 그런 냉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특징이 있고 다 독특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정상적인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색상을 보면은 훨씬 진한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녹색 또는 약간 연두빛이 날 수가 있어요. 회색일 수도 있고 거무튀튀하게 갈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색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냄새도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냄새가 몹시 불편하다, 비린내가 난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질소대사를 하는 성격이 약간 까칠한 세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균들이 대사산물로 암모니아를 배출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 측면에서는 두부 깬 듯한 거, 코티지 치즈 같다, 막걸리 술집기 같은 뭉글뭉글한 뭉쳐있는 특징의 질감은 곰팡이균인 캔디다 질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락토바실루스도 약간 뭉치는 냉을 만들 수 있는데 색이 하얀색에 가깝고 크리미한 느낌, 뭐랄까요, 라떼 위에 얹어있는 하얀 우유 거품 같은 거 또는 휘핑크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렵거나 따갑거나 하면은 질염 가능성이 있고 분비물의 양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양으로 많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질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 분비물이 있다 했는데 이 특징만 가지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실 저도 아주 특징적인 성질의 질 분비물이 아니면 눈으로 확인해서는 알쏭달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범죄자급 미생물이 있느냐로 확인하는 겁니다. 범죄자급 미생물이라는 거는 질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궁 경부를 뚫고 자궁으로 치고 올라가는, 즉 임신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자궁, 난관, 골반관까지 염증을 유발하는 전투력이 있는 이 미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신력을 떨어뜨리고 자궁의 임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죠. 그런 세균들의 대표적으로는 클라미디아균이 제일 많고 임질,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요즘 점점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까칠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범죄자급은 아니지만 성격이 좀 모난 애들이라고 할까요?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드나렐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라이티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은 있다고 해서 병은 아니에요. 질내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멤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고 덜컥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얘네들이 많이 증식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내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는 누젠트 점수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1에서 3점이면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다라는 것이고, 즉 좋은 미생물 생태계 환경이다 라고 판단하고 7점 이상이면 유해균이 압도하는 상황이라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질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 분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성감염성 질환 검사 있죠. 거기서 검출되는 어떤 세균들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탐정 김원장이었습니다.